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장 끝나기 30분 전에 전해드리는 미주노래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오늘 아침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악재가 쌓이는 분위기입니다. 악재는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오늘 장시작 전에 발표되었던 고용 보고서 반등의 불씨를 여지없이 잔인하게 밟아뜨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장 끝나기 22분 남았는데 시장 자체는 보시다시피 완전 피바다장으로 감히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할 정도로 반등을 꿈도 꾸지 못할 모습으로 시장이 공포로 휩싸이고 있습니다. 일단 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서 테슬라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그 이유는 1시간 전에 발표된 고용보고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3대 지수는 전날 제조업, 건설, 업황 악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불안을 촉발하면서 하락 마감했잖아요. 어저께 ISM 제조업 지수부터 시작해서 되게 안 좋았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주요 기술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으며 반짝했던 시장이 하루 만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발표되었던 애플과 아마존의 2분기 실적도 분위기 전환은 실패했습니다. 애플만 간신히 지금 플러스 1.92%로 버티고 있는데요. 자, 오늘 풀이장에서 발표된 비농 고용 통계와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급속 냉각을 시사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자, 노동부에 따르면 7월에 비농 고용이 11만 4천 명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예상치인 17만 6천 명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예상치가 17만 6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11만 4천 명. 와. 자, 전월 수치 17만 9천 명보다도 큰 폭 둔화였는데요. 실업률은 4.3%가 나왔습니다. 자, 예상치는 4.1%를 후쩍 상회한 모습이었죠. 자, 연준이 이틀 전 FOMC에서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걸 일단 다 짚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용의 속도가 급속히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일자 투자자들은 미국의 국채와 금을 포함한 안전자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채권 수요가 몰리면서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지난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하락했고요. 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된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변동성이 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빅스, 시카고 옵션 거래대 빅스는 전월 대비 50% 이상 증가한 28.25까지 상승하며 52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루 만에 50%. 와. 이런 가운데 전날 장 마감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던 아마존은 보이십니까, 여러분? 12%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조금 오른 게 마이너스 9%. 와우. 특히 아마존은 EPS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부문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전체 레비뉴, 즉 매출과 광고 수익, 현 분기 실적의 가이던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 속도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죠. 자, 애플의 주가는 2% 오른 224선을 지키면서 현재 1.92까지 버티고 있는데요. 자, 대형 기술주 M7 가운데 애플만 상승되고 나머지는 다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도 언제 꺾일지 모르거든요. 자, 엑소모빌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낸 데 이어 주가가 보합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지만 보이시죠? 파란불은 아닙니다. 자, 동종업계 쉐보르는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낸 여파로 2%대로 밀렸습니다. 자, 스냅 아시죠? 자,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면서 25% 이상 곤두박질 쳤습니다. 스냅. 와, 도어대시는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 덕분에 주가가 8%대로 뛰었습니다. 참 어렵죠. 코로나 이후로 누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냐 해가지고 밀릴 것 같았던 도어대시는 날아가고. 야, 스냅은 그래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응? 소셜 플랫폼, 그 다음에 선거 다가오고 레디처럼 여실히 박살났습니다. 자, 시장은 연준이 통화정책 전환에 한 발 늦은 게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라방에서도 진단해 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느냐면 시장이 이번에도 연준이 실수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수했다.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한 발 늦었다는 거죠. 이번에 25bp라도 인하했어야 된다는 거죠. 뒷북 쳤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3년 전에 그 뒷북 쳤다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파월이 이번 발표 때 보면은 묻지 마라. 언제 인하할지 가이던스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액션 자체가 시장에 대해 시장은 굉장히 불만이라는 거예요. 연준은 고용이 완만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그런 완만한 침체가 아니라 시장이 봤을 때는 지금 경제가 박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여실히 지금 주식시장 4대 지수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자, 한번 채권 시장 볼까요? 자, 채권 시장의 모습도 보면 보시죠. 오늘도 채권이 내려갔거든요. 마이너스 4.53%. 와, 3.7920. 여러분, 그동안 미주놀과 함께 기다리셨던 TMF 몰린 분들은 지금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9불까지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9%. 와우. 계속해서 원아웃 기법에서 TMF 다루어 드렸죠. 그렇죠? 자, 일단 저희 미주놀 가족분들 중에도 TMF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TMF, 그다음에 TLT. 자, 욕심 버리시고 탈출의 목표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몽땅 팔지 말고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면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면 그렇죠. 모두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고용이 가파르게 식고 있다는 신호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1년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장이 굉장히 어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럽게 곤두박질 치는 모습. 얼마 전까지 나스닥 갱신했다, S&P 최고치 갱신했다라고 계속해서 언론이 떠들더니 이제 와서 이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주식 감당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미주놀 공부방으로 오십시오. 미주놀의 방주가 여러분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주놀은 일찍부터 이런 시장의 출현을 예상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말했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정말 목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바로 그러한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냥 판단력을 상실한 채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미주놀에 우주행 멤버십 이상 가입하시고 여기 보이시죠? 공부방 지원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시즌 5 모집하고 있고요. 좀 더 빨리 모집되는 대로 바로 클래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반이 넘는 라방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복하는 방법을 모르면 실수의 연속입니다. 아셨죠?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또 하나의 악재가 펼쳐졌네요. 미국의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법무부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정보기술 전문 업체인 디인포메이션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왜 하필 지금 엔비디아를 이렇게 치느냐. 안 그래도 엔비디아 지금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힘든데.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엔비디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만들어서 중국에 반도체 수출할 때 바이든 행정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저거 좋은 행동 아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본보기입니다. 이제 눈이 조금 뜨이시죠. 보통 정부가 손보는 게 국세청의 세무조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빅테크들은 반독점이죠. 사실 반독점의 그 고리에 안 걸려드는 이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튼 엔비디아 주주분들 호흡을 조금 길게 하시고, 그렇다고 지금 엔비디아는 손절할 때도 아니고 섣불리 물탈 때도 아닙니다. 좀 더 기다리시면서 제가 엔비디아 시그널 드린다 그랬습니다. 멤버십으로 들어오십시오. 인텔이 지금 곤두박질 쳤죠. 어제 어닝 발표했던 거 여러분 한번 볼까요? 보면서 봅시다. 마이너스 26%. 자, 저도 이제 컴퓨터 테크니션 출신이니까 인텔이 갖고 있는 위치라든지 위상, CPU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out of date,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AMD에 추월당한 지 오래됐고요.
인텔처럼 오래된 기업은 이제 인텔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IBM화가 되는 것 같아요. 꼰대 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 과거가 좋았던 기업 싹 갈아엎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사실 애플이 그나마 혁신의 아이콘으로 날아오를 수 있었던 것도 스티브 잡스가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 정말 일도 모르는 것들이 애플 운영하다 말아먹었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딱 복귀하면서 영화 보면은 그 자기들 잘랐던 이사회 멤버들 다 잘라버리죠. 따르르르 정권을 쥐고. 그리고는 사실 다시 컴백한 스티브 잡스의 손에 의해서 아이팟이 만들어지고 아이폰이 만들어지고 아이패드가 만들어지고 지금의 애플이 있게 된 거였는데, 그러한 애플도 스티브 잡스 사후 후에 뭐 한계죠. 팀 쿡의 한계죠. 더 이상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단 주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으로 흐르는 종목들은 정말 조심조심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현지의 분위기도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정유회사인 쉐브론도 캘리포니아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런 텍사스 본사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저도 캘리포니아 살고 있지만, 야, 참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캘리포니아 러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사실 또 캘리포니아를 떠나면 컴백하는 이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있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1년 360일의 화창한 날씨, 가까운 바닷가, 뭐 고물가 빼고는 다 좋은 이 여유로운 이 환경. 하지만 돈이 없으면 또 떠나야겠죠. 해리스가 지난달에 선거 잡은 3억 1천만 달러를 모금하면서 트럼프를 압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트럼프 편도 아니고 해리스 편도 아닌데요. 트럼프가 최근에 해리스의 인종차별적 문제를 걸고 넘어갔죠. 흑인도 아닌 것이, 인도도 아닌 것이, 트럼프가 명백하게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또 노땅이 돼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건들지 말아야 될 영린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거 건들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야 되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이러한 액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11월에 유권자가 심판을 하도록 하겠죠. 좀 페어플레이하는 대선 주자들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좀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제가 조금 그동안 라방과 공부방에 집중하느라고 영상을 조금 소홀히 했는데요. 자, 오늘부터 주말 동안 미국 현지에서 실전 팁이 되는 좋은 영상들을 또한 오픈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노를 구독하시면 이런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적 시즌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실적 시즌에 효과적인 종목 사냥하는 법에 대한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멤버십에서. 고맙습니다.